스카이 공방 7화. 스카이 공방의 자랑이죠. 스카이 공부 뻑! 네, 이제 좀 2회 되니까 좀 맞춰가네요. 네. 된소리 뻑!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네. 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영단어 암기법 팁! SKY의 영단어 암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K부터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SY 순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Y가 아마 집대성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좀 무식하게 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단어 외우는 거는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습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희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깜지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리기로 어떤 승부욕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데 승부욕이 있어서 나만큼 빽빽하게 쓰는 사람이 있나 보자 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승부욕. 손이 새까매졌겠다. 손이 승부욕이 새까매져. 아니라 저 정도면 변태 아니에요? 손이 막 깜지 있으면 여기 묻어요. 그치, 엄청 손이 막 진짜 깨 표면에 4글자씩 들어갈 만큼 그렇게 써서 뭐 흰 여백보다는 까만색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썼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는 깜지를 쓸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단어장을 선정하는 방식이 저는 모든 페이지에 모든 단어 옆에 발음기호가 있는 거. 발음기호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외우면서도 눈으로만 외우거나 손으로만 쓰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제가 발음을 납득을 하고 발음을 할 수 있어야만 제가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음기호랑 깜지를 적을 때도 발음기호랑 같이 썼어요. 그래서 뭐 장음이 어떻고 액센트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해가면서 그렇게 쭉 적어가면서, 그러면 그때 또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뭐 가능하면 뭐 냄새로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그러면 그렇게 자극을 3군데로 4군데로 나눠서 하면 3번씩 4번씩 외우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뭐 노벨 그게 뭐지? 노벨. 소설, 그치?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각괄호 해가지고 and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액센트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쭉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발음이랑 같이 외웠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는 또 그런 경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10개씩 외웠다, 100개씩 외웠다 이런 거 가지고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진득한 편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꾸준히 100개씩 외우는 게 제 성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10개라도 외우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신에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질문 수첩이 있어요. 질문 수첩. 질문 수첩. PD 수첩이 아니라 질문 수첩. 김대현의 질문 수첩. 질문 수첩. 그 여기다가 요만한 포스트잇으로 그때그때 외워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붙이고 다니다가 책상 앞에 있으면 깜지를 쓰든 연습센터 쓰면 하면 되는데 걸어 다닐 때, 돌아다닐 때, 차에 타고 있을 때, 밥 먹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수시로 꺼내가지고 보면서 밥 먹고 보면서 여기다 놔두고 밥 먹고 버스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보다가 이건 더 이상 잊어버릴 방도가 없다, 너무 많이 외웠다 할 때 찢어서 버리고 이런 방식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두 친구들이 더 잘 얘기를 해주겠지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좀만 심화를 해서 얘기하자면 동사 위주로 외워라. 동사 위주. 동사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그리고 동사의 활용을 외워야 돼요. 활용을 외워야 돼. 과거, 과거분사. 셋을 외워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면은 더 좀 외워야 될 것과 안 외워도 될 것들을 구별을 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1이면은 고1에 어울리는 단어장을 봐야 되고, 고2면은 고2에 어울리는 거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막 탭스 단어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출제가 안 되는 단어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쉬운 단어란 얘기는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쉽게 네. 여겨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얼마나 쉽고 뻔한 단어인데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전 국어, 영어 사전 기준으로는 별표가 3개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별표 3개짜리 클리어하고 2개 클리어하고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해 나가되 동사 위주로 외워라. 명사 같은 경우는 내가 구조만 알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뭔지 알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내가 뭐 그극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극이 뭔지 몰라도 되잖아요. 이걸 줬다는 행위만 알면 되는 거지. 명사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기본 단어들이 동사에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옛날 거부터 쉬운 거부터 외워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 이어서 한번 계속 팁을.
동사를 외울 때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세트로 꼭 외워라. 3단 변화. 맞아. 네, 3단 변화를 꼭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동사 중심으로 외우되 동사 한 단어의 3단 변화를 같이 외워야 돼요. 어허. 네. 그러니까 이게 ED로 끝나거나 D로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규칙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뭐 그것만 외우면 되겠지만 불규칙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불규칙 변화. 네. 컷. 네. 동사에 불규칙 변화가 많기 때문에 불규칙 변화인 동사인 경우에는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꼭 세트로 맞아요. 외워줘야 그게 한 단어의 다른 변화가. 형태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맞아. 우리 그게- 레이 이랬잖아. 그쵸. 아.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막 깜지를 쓰고 이렇게는 안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발음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네. 발음 기호를 있으면 보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읽어버리고 발음 기호를 보면은 사실 이 단어가 발음 기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가 R로 항상 발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냥 읽어버리고 일단은 단어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이 외우기 위해서 좀 이게 K랑 다른데 발음 기호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이 단어를 그냥 내 나름대로 최대한 읽어버리고 외워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영어 듣기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단어는 당연히 발음을 안 하겠지만 근데 독해에 나오는 건 훨씬 단어가 더 많고 듣기에 나오는 것도 단어가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독해에 나오는 단어들의 발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점수를 위한 전략이죠. 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한 단어도 가장 쓰임이 많은 뜻이 있고 맞아요. 부차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맞네요. 네네네. 부차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독해가 약간 점수가 높고 고난이도 독해로 가면은 특정 단어의 부차적인 의미가 맞아.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빈출 단어인 경우일수록 부가적인 의미, 부차적인 의미를 같이 외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단어가 명사의 형태도 가능하고 동사로도 맞아요. 쓰여요. 오. 네. 그런 식으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이런 하나의 단어가 다른 품사를 지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ray 같은 거. 그쵸. 그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다른 품사를 지니는 경우에는 다른 품사까지 외워야 이게 활용법을 알지. 활용법도 알고 그 다음에 독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뭐 pray V 해서 기도하다. pray 뭐 N 해가지고 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 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단어 중에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도 쓰여?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령 어떤 명사, 특정 명사가 메시지. 메시지. 가령 뭐 쉬운 단어로 메시지라고 하면은 흔히 뭐 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메시지니까. 근데 그게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동사도 되는구나. 클린 같은 거. 뭐 클린. 깨끗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깨끗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죠. 펑션도 그렇죠. 펑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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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지만 그러니까 기능하다는 연능으로 뜻도 되죠.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여러 품사를 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단어가 펑션이 만약에 명사로만 알고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문장을 딱 봤는데 펑션드? 그치. 뭐 이렇게 나오면 멘붕이 오거든요. 그치. 그렇지.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빈출 단어 중에 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를 지닌 경우에는 같이 외워라. 맞아요. 핵심입니다. 네. 핵심.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Y가 집대성을 해줄 겁니다. 와, 또 이제 지난 편에 문학 편에 문학소년의 국어문학가 집대성. K가 했다면 오늘은 Y 때 영어 영문학가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 암기법. 진수를 아하. 야, 이런 기분이었구나. 네, 연세대 영어 문학과. 네. 사실 별거 다 그냥 뭐 S나 K랑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일단 단어 외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 있잖아요. 쓰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고 말하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외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내가 외워야 될 단어들을 쭉 쓴 다음에 가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능에서는 영어 단어를 보고 한글로 아는 게 중요하지 한글을 보고서 영어 단어를 아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를 쓴 다음에 가려놓고서 뜻을
제가 뭐 펑션, 기능, 뭐 맞으면은 동그라미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외워지는 건 끝까지 표시를 해서 한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5번 이렇게 표시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안 외워지는 거야. 그런 단어들만 또 다시 유독 안 외워서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많이 봐도. 맞아. 그렇게 해서 외웠었는데 저는 쓰는 게 잘 맞았지만 뭐 말하는 게 좀 잘 맞다 혹은 뭐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잘 맞다 그냥 자신의 방법을 택하시면 좋은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틀린 거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20개의 단어를 외웠는데 그 중에서 5개를 몰랐어. 15개 외운 거에 좋아하지 말고 5개 틀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외웠으면 좋겠고 단어장을 하나 외웠으면 내가 다 끝났으니까 다른 단어장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 한 단어장을 3회독 이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데이 1에서 외웠던 게 데이 뭐 60 가면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을 거예요. 한 단어를 한 바퀴 돌면은 한 30% 정도만 기억이 남아도 저는 많이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 3회독 이상 돌면서 좀 단어를 외우셨으면 좋겠고 나만의 단어 암기법을 좀 만들어라 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attitude, aptitude, altitude 이 3개가 있어요. 이게 다 똑같고 두 번째에 T, 그리고 L, P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외웠냐면은 고민하다가 altitude는 L을 lift라고 생각을 했어요. altitude 뜻이 고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lift는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연상이 돼서 고도 이렇게 외웠고 aptitude에서 P는 positive라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야. 내가 뭔가 했을 때 내가 긍정적인 기운이 돋아나니까 이건 내 적성에 맞는 거야. 그래서 aptitude는 적성이라는 뜻인가 외웠고 attitude는 태도잖아요. 네.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T를 뭐로 했냐면 T-A-E-D-O 태도. 태도. 야,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저만의 뭐 연상 방법을 외워서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좀 나만의 연상 기법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근과 어미의 중요성은 정말 맞아요. 말에 어근과 어미? 네, 어근과 어미. 어미? 예를 들어서 접두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근, 뭐 접두사 같은 거. 하나의 단어에 앞에 en이 붙는 단어들 혹은 네. 끝에 en이 붙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에 끝에 en이 붙은 단어들은 뭐뭐 하게 하는 동사가 된다. 그렇죠. 라고 외우시면은 앞에 en 붙고 뒤에 en 붙으면 가운데 있는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이잖아요. deep은 하면 깊게 하다. 그렇죠. 혹은 courage가 용기인데 앞에 en이 붙었어. 그럼 용기를 하게 하는. 그래서 격려하다. 뭐 이런 그렇죠. 동사가 된다든지. encourage. 네. 네. 그리고 뭐 trance라는 접두사, inter라는 접두사 이런 것들 보면 trance도 사실 되게 재밌는 접두사거든요. 그렇죠. trance라는 접두사는 A에서 B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ransform 우리들이 좋아하는 뭐 트랜스포머 로봇 그러면은 form이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형태에서 B라는 형태로 변하게 하는 그 변형하다. transport 우리 운송하다잖아요. 그렇죠. 포르트 항구잖아요. A라는 항구에서 B라는 항구를 운송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두사와 그리고 어근, 어미를 좀 중점적으로 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 동사를 위주로 외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 각각의 그 동사에서 다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어미가 어떤 품사를 만드시는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TION으로 끝나면은 명사, 뭐 또 뭐가 있죠? 뭐 MENT로 끝나면 명사 이런 거 있고, 뭐 VE로 끝나면 약간 형용사, AL로 끝나면 형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외우면은 하나의 단어만 외워도 여러 가지 단어로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다른 단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각각의 품사별로 좀 정리를 해서 외우면 하나의 단어만 외워도 5-6가지 단어를 다 알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은 한 번 외웠다고 해서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워가면서 자꾸 잊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K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거는 내가 반복하지 않아도 외웠다 싶은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외우는 연습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역시. 이게 뭐 정리왕. 네,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돼서 아마 이걸 보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복 얘기 좀 덧붙이고 네네. 싶은데 너무 좋은 얘기고 제가 네. 아까 반복을 조금 덜 중요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만 외워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버렸지만 저는 그 저의 판단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믿었구나. 버렸는데까지. 버렸는데 안 믿었구나. 영어 공법의 데카르트네. 방법적 회의론자. 아니 내가 와이가 얘기한 걸 들으니까 아. 지금 다시 리마인드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100개씩은 좀 오바니까 10개라도 외운다고 치고 단어용 단어장이 따로 있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하는데 제가 반촌입니다. 매일 당연히 매일 외웠겠죠. 매일 외우고 매주 그걸 가지고 제가 스스로 시험을 봤어요. 맞아.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10개씩 하면은 일주일 하면은 70개잖아요. 그럼 그날 외운 거 빼고 60개를 내가 다 써보고 나도. 이거를 내가 시험 봐가지고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거 전부 다 다시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첨언을 이제 하자면 영어 단어를 하루에 몇 개 외워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이 있을 건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학년부터 고등학교 뭐 2학년까지 2년이라고 보면은 총 730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개씩만 외워도 2,000개 넘는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맞네.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그냥 있군요.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3개씩만,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 필요한 단어가 뭐 요새는 좀 많아져가지고 뭐 한 3,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3-4개만 내가 책임지고 이거를 외운다. 사실 3-4개 외우는 거 어렵게. 서너 개죠? 예. 서너 개, 서너 개 정도. 좋아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저도. 예, 좋습니다. 네. 영어 시간인데.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책임지고 외우겠다. 사실 서너 개 정도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되잖아요. 서너 개. 20개, 30개, 100개, 30개. 이렇게 외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루에 한 서너 개 정도만 내가 서너 개. 책임지고 외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또 그게 습관이 되면은 서너 개는 껌으로 외우니까 그러면 2개씩 더 외워볼까? 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만 네. 해도 1년에 진짜 3,000개 이상의 단어는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강조했던 부분들 여기서 SKY가 강조했던 부분을 3-4개 서너 개. 서너 개씩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너 개씩만. 지금 당장 고3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저희 보는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서너 개 하면은 정말 충분히 영어 성적을 진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영어 암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마무리 정리 하나씩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부터 명단어 암기는 분해와 조립이다. 조금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요. 왜? 그 잘 쪼개서 볼 줄 알아야 하고, 네. 어근어미 이런 거. 그렇죠. 네네. 접두사, 접미사, 어근, 어미 이런 것들이 잘 쪼개서 눈에 보여야 하고, 그게 결합됐을 때 어떤 의미인지 잘 조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 그 영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효과적인 어떤 하나를 찾을 때까지 그 공들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무조건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외워가다 보면은 그 경험이 쌓이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라. 네, 마지막으로 Y. 당신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루에 3개씩만 외우자. 서너 개. 3개. 세 개는 4개 아니죠? 이제 세 개. 안 할 거야. 3개만 외우자. 네, 그래서 오늘 스카이 공부방 7화의 영어 암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이제 9화, 뭐 8화, 9화, 10화도 여러 가지 팁이 나가니까 항상 두근두근. 뭐 아시죠?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네, 구독이 영어로 뭐죠? Subscribe. 깜짝이야. 디스크라이브라고 할 뻔했어. 당황한 거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어근 스크라이브는 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외워놓으면 좋죠. 네, 어쨌든 그럼 스카이 공부방 7화는 여기에서 또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좀 더 좋은 공부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